네, 반갑습니다. 주말 이슈 파이팅 경제편 하겠습니다. 실은 어제 저희가 방송을 올렸는데 화면이 잠깐 누락이 좀 돼가지고 오늘 다시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제 시청하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워시의 역설 이렇게 잡았습니다. 워시를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지명했단 말입니다. 차기 FED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그래서 금리 인하를 트럼프 말을 잘 들을 사람으로 생각해서 케빈 워시를 지명했는데 이 지명한 직후 실제 월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 선택에 대해서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시장은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 분위기로 변했는지. 트럼프는 워시가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살릴 것 이렇게 장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금값은 하루 만에 12%, 은값은 30% 넘게 폭락을 했고 비트코인 가격 역시 6만 달러 미만으로 폭락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자산 가격이 올라야 정상인데 왜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일까요? 오늘은 트럼프의 생각과 월가의 해석이 어떻게 꼬였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워시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충복인지 월가의 매파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그렇습니다. 케빈 워시는 비둘기파로 전향했다. 왜냐하면 워시가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AI로 생산성이 늘었으니 금리를 내려도 물가가 안 오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 봐라 내 말 잘 듣고 금리 팍팍 내리려서 이렇게 본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원래 케빈 워시는 강력한 매파다 이겁니다. 워시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워시는 월가의 전설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가 취임하면 금리는 조금 낮출지 몰라도 연준이 쥐고 있는 막대한 돈줄 대차대조표는 강하게 조일 것으로 보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는 워시가 트럼프의 요구 금리 인하를 들어주더라도 그 반대급부로 연준 자산 축소 (quantitative tightening) QT라고 하죠.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준 자산 축소 QT가 뭡니까? 시중에 지금 풍부하게 나가 있는 유동성, 달러, 현금을 중앙은행에서 빨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의 돈을 직접 회수한다는 뜻인데 이건 뭐예요? 금과 코인 같은 자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급락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워시가 정치적 꼭두각시가 아니라 실력 있는 강성파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워시가 자기 말 잘 듣는 무릎 위에 앉아있는 푸들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겁니다. 시장에서는 워시가 오히려 연준의 독립성을 더 확고히 지켜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06년인가 워시가 연준 역사상 최연소로 연방준비제도 이사로 임명됐거든요. 그때 의장이 누굽니까? 벤 버냉키예요. 그래서 월가와 연준 사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위기 대응을 주도했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케빈 워시가 워낙 금융계 인맥이 좋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은 아니고 가문이 투자회사 했던 가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에스티로더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의 사위입니다. 장인어른이 유태인이고 케빈 워시도 마찬가지고 워낙 인맥이 좋았죠. 아무튼 이 케빈 워시는 오히려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갈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기던 달러 가치가 급반등한 겁니다. 여러분 달러가 세지면 달러 라이벌이 뭡니까? 금, 은, 비트코인이잖아요. 얘들이 매골 못 주고 주저앉은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대폭락의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가 5천 이하로 떨어졌죠. 물론 금요일 날 다시 사상 최고 반등을 이뤘습니다. 이건 한국이 가진 힘입니다. 저력입니다. 더 이상 이제 미국의
그런 노름에 놀아나지 않겠다. 그 정도로 펀더멘털이 돼 있는 거죠. 아무튼 달러가 강해지니까 워시가 이럴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달러 라이벌 금, 은, 비트코인이 주저앉은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자, 마진콜의 도미노 제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왜 주식 손실이 그러면 금값까지 폭락으로 이어지는가? 여기서 중요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바로 마진콜과 담보청산입니다. 마진콜이 뭡니까? 마진이 뭐예요? 증거금이잖아요. 콜이 뭡니까? 요청, 통보, 요구. 야, 담보 부족하니까 담보 더 내놔. 이런 뜻입니다. 쉽게. 먼저 비트코인 얘기를 할까요? 시장은 여태껏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태가 터지고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디지털 금이 아니구나. 이것은 레버리지가 잔뜩 낀 테마주구나. 이런 판단이 더 지배적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거품이 잔뜩 낀 그런 테마주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금리 인하 속도가 케빈 워시의 과거 성향을 잘 아는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금리 인하를 팍팍 안 해줄 거다. 금리 인하 속도가 기대보다 느릴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 같은 게 흔들렸단 말입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팔려나간 게 비트코인이에요. 왜? 비트코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일부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서사가 무너지고 얘는 나스닥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고위험 자산주구나. 이렇게 재정이 된 겁니다. 마진콜 갑시다. 금방 말씀드렸죠. 담보 더 내놔 이 말입니다. 즉 금 팔아서 빚 갚아 이 얘기입니다. 빅테크와 코인에서 수조 원의 손실을 본 헤지펀드들이 당장 이제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때 걔네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게 바로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던 금과 은인 겁니다. 금과 은을 담보로 추가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큰 손들이 금과 은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담보 더 내놔 하니까 금과 은을 시장에 내놨어요. 근데 금값이 떨어지니까 대출기관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 계속 떨어지네? 담보 가치가 떨어져 계속? 더 내놔 금값. 금을 더 내놔. 아니면 지금 바로 금을 팔아서 빚 갚아. 이렇게 압박, 마진콜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된 거죠. 처음에 부족한 담보를 제공하려고 금을 조금 내놨단 말입니다. 시장에 내놓거나 담보로 제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조금씩 떨어지겠죠, 가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경쟁적으로 담보로 들어와 있던 금은을 계속 내놓고 팔고 하니까 금값이 더 떨어지잖아요, 갈수록. 그러니까 야, 더 내놔. 아니면 너네 담보로 내놓은 건 우리가 팔아서 우리 빌려준 돈 챙길래.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 금과 은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폭포수처럼 떨어진 겁니다. 금은 이런 기관들의 비상금 통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담보가 없으니까 어쩝니까? 이 통장부터 깨야죠. 그래서 현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동반 하락하는 이른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경제 개미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우리나라는 금요일날 사상 최고치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5,300을 훌쩍 돌파했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가 그만큼 펀더멘털이 단단하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1 환율입니다. 자, $1 환율이 1,43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일로 1,450원 선을 돌파했단 말입니다. 자, 금리 인하를 책임지고 할 거다라는 기대를 한 몸에 모은 지명자가 왔는데 역설적으로 시장에서는 강달러가 발생한 겁니다. 한국 경제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니까 당연히 뭡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죠. 환율이 치솟으니까 수입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려고 했죠. 근데 내리고 싶어도 이 물가와 환율 때문에 이제 손발이 묶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의 폭락은 금, 은, 비트코인, 그 다음에 미국 주식 빅테크주들 폭락은 자산의 가치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꼬여서 발생한 약간의
접촉 사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진콜 물량이 일정 부분 소화될 때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될 겁니다. 저는 한 분기 정도는 이런 업다운이 있을 거라고 예견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남들이 팔 때 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일단 폭풍우가 지나가는 걸 기다리는 전략적 현금 보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함부로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자, 결론으로 가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낮추려고 워시를 뽑았지만 시장은 케빈 워시로부터 더 강력한 달러와 긴축이라는 향기를 맡은 겁니다. 언제나 대통령의 의도와 시장의 해석이 부딪힐 때는 승자는 항상 시장이었습니다. 즉 시장의 눈이 트럼프보다 훨씬 높고 멀리 봅니다. 지금의 금은 비트코인 폭락, 나스닥 빅테크주 폭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지 아니면 탈출의 신호로 볼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진콜 도미노가 어디서 멈추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달러의 움직임을 끝까지 주시해야 합니다. 3개월 정도, 한 분기 정도는 시장은 요동칠 겁니다. 오늘 이슈 파이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